자, 이제 비트 연산을 살펴보고 있는데, 비트 연산 중에 이제 이동 연산이 있어요. 이동 연산.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 마지막 비트를 확인하는 거를 우리가 종종 하게 되는데, 특정한 위치에 있는 비트 값이 1인지 0인지 알고 싶을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가 1인지 0인지 알기는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비트, 내가 확인하고 싶어 있는 그 비트를 맨 끝에 갖다 놓는 거예요. 맨 끝에 갖다 놓으면은 엔드 해가지고 1로 엔드 해가지고 이 비트가 1인지 0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수를 이동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이렇게 이동하다 보면은 얘는 상관없는데, 얘와 얘를 봅시다. 얘는 비트를 이동하다 보면은 부호가 바뀔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4비트를 생각해 보면은 4비트야. 2의 보수고, 그럼 얘는 2잖아요. 하나 하면은 4가 돼요. 그래서 왼쪽으로 하나 이동하는 건 무슨 효과가 있어요? 왼쪽? 그렇죠. 왼쪽. 왼쪽 오른쪽 이상한 데서. 군대 생각이 나네 갑자기. 왜 왼쪽으로 이동하면은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할 때 우리가 곱하기를 안 하고 비트 연산하면은 좀 더 빠르게 돼요. 뭐 그렇다고 해서 곱하기 2를 하는데 비트 연산 하지는 않겠지만 활용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얘를 하나 더 옮겨 가면 이렇게 되는데, 얘는 8이 아니라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예요. 맨 앞에 게 1이 되는 순간 부호가 바뀌어요. 얘는 이제 산술 이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원래도 아까 똑같은 걸 생각을 하면 0100을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한 비트 이동하면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2로 나누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동과 왼쪽 오른쪽 이동은 곱하기 나누기 2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누기 2 효과가 있으려면은 요 값은 얼마냐? 8, 마이너스 8, 4예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4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얘가 나누기 2 효과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야 돼요. 원래는 논리 이동을 하면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 값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4에서 6이 되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얘는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래서 요 두 개짜리는 산술 이동이라고 해서 부호 비트가 맨 앞에 있는 게 요게 1이면은 같이 따라와요. 그래야지만 산술적으로 나누기 2 해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누기 2하는 산술 이동하고 싶지 않고 논리 이동이라고 하는데, 논리 이동은 이쪽에서 이동하면 그냥 가고 여기에 이제 추가되는 건 0을 추가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동하는 거를 우리가 논리 이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그걸 위해서 3개짜리가 있어요. 이 3개짜리는 그러면 부호 비트가 그냥 이동해 버리는 거지, 부호 비트가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이동을 해버려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08이면은 원래 1000이잖아요. 걔가 오른쪽으로 2개 갔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바에는 이제 오른쪽으로는 산술 이동과 논리 이동이 따로 존재한다. 2개짜리, 3개짜리. 차이를 알겠죠? 차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맞는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트 연산은 이 정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자료 구조 시간에 비트 벡터를 만들 때가 있는데, 그때 가서 좀 더 비트 연산을 좀 더 사용해 보시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수와 관련된 얘기는 다
끝냈고 부동소수와 관련된 얘기를 할게요. 자바에는 부동소수가 두 개 존재합니다. float, 더블 두 개가 존재해요. 근데 여기서는 기본 타입이 더블이에요. 더블. 플로트가 아니라. 그래서 1.5 뭐 이렇게 쓰면은 얘는 플로트가 아니라 뭘로? 더블로 인식해요. 그래서 더블은 8바이트이고 플로트는 4바이트예요. 그래서 이 차이는 범위의 차이보다는 정확성의 차이가 더 커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소수를 쓸 때에도 정수 쓸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오버플로우예요. 부동소수 쓸 때도 오버플로우가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부동소수에서는 오버플로우 걱정은 별로 안 해요. 뭘 걱정하셔야 되냐면 정확성을 걱정해야 돼요. 정확성. 자, 정확성은 왜 나타나냐? 정수에서는 범위가 이렇게 있어요. 0. 그럼 이 사이에 있는 모든 정수를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부동소수에서는 어떤 조그만 구간이더라도 여기에 있는 모든 수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뒤에 가보면은 얘도 나타낼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겠죠. 이걸 넘어가면 오버플로우야. 일로 가도 오버플로우고. 그런데 더 걱정은 뭐냐면 이 사이에는 수가 무수히 많겠죠. 그 수들을 다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타내냐? 그 수와 가장 가까운 수로 나타내요. 그럼 차이가 있겠죠. 내가 원래 나타낸 수가 아닌 다른 수로 나타냈을 거고 그 차이가 있을 텐데 그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를 우리가 반올림 오차 오류, 영어로는 라운드 오프 오류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수로 나타내다 보니까 나타나는 오류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은 이런 수에서 5를 뺐는데 결과적으로는 4가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 오버플로우가 일어난 게 아니라 여기는 뭐예요? 정확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수를 못 나타내는 거예요. 컴퓨터로는 이 수를 못 나타내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 수가 아니라 이 수로 표현되고 이 수로 표현되니까 원래 수에서 얘를 빼면은 5.0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4.0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소수를 쓸 때에는 뭘 걱정해야 돼요? 정확성. 그리고 더블이 더 8바이트니까 더 많은 수를 나타낼 수 있어요. 더 정확하다는 거. 그래서 더블의 범위는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1.0 쓰면은 이거는 더블 타입의 상수로 인식을 해요. 근데 여기에 D를 붙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럴 때 D를 붙이는 경우는 없고, 이렇게 붙일 때가 많아요. 프로그램 할 때. 그러니까 내가 요 후 함수는 뭘 받아? 더블을 받죠.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 되죠? 문제는 없어요. 근데 얘는 10은 뭐예요? 정수예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어떤 게 일어나냐면 정수를 한번 부동소수로 바꾸는 과정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고 이렇게 쓰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써도 돼요. 10D라고 쓰면은 이 10을 정수로 해석하지 않고 뭘로 해석해? 부동소수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수로 부동소수 인자를 나타낼 때 소수점 자리가 없는 경우에는 10.0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지만 그냥 10D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자바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알아두시고요. 자바 FX 코드를 혹시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은 제가 종종 요 형태의 프로그램을 많이 해요. 요 형태. 왜냐하면 그 자바 FX에서 인자들을 요구하는 게 더블을 요구해요. 근데 내가 보통 쓰는 것들은 정수값이기 때문에 10.0이라 쓰기 귀찮으니까 차라리 저는 10D, 1D, 뭐 2D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수는 이해 보수 표현법을 사용해요. 근데 이제 소수는 부동소수는 뭐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세 가지 요소로 나눠집니다. 세 가지 요소로. 얘가 부호 비트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지수값이고 얘가 뭐 하여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이 부호 비트는 부호 비트로만 활용이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가 다 0인 여기가 1인 게 있고 여기도 0인 게 있어요. 그럼 이 둘 다 뭘까? 결과값은 0이에요. 근데 얘는 마이너스 0. 얘는 그냥 0이에요. 그래서 부동소수에서는 0의 표현이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몇 개 존재해요? 2개 존재해요. 부동소수에서는 2개 존재하고 그렇게 쓰기 때문에 특징이 뭐냐면은 대칭적이에요. 대칭적이에요. 정수는 대칭적이지 않았죠. 대칭적이지 않아서 이제 이거를 플러스 하면은 부호를 바꾸면 이쪽에 없었잖아. 근데 부동소수는 대칭적이에요. 대칭적이다 보니까 요 상수들을 어떻게 이용하냐면 맥스 밸류는 요 값이에요. 근데 정수에서 민 밸류는 어디였어요? 여기였죠. 근데 부동소수에서는 이 민 밸류는 여기예요. 여기. 0과 가장 가까운 값인데 0이 아닌 그 언어에서 나타낼 수 있는 가장 0과 가까운 값. 걔가 민 밸류예요. 2의 마이너스 1074승. 얘가 이제 요 민 밸류예요. 그럼 요거나 요걸 얻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다 뭘 하면 돼? 얘네들의 부호를 바꾸면 돼요. 왜 그게 되냐면 얘네들은 대칭적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은 여기 보시면 언더플로우라는 개념이 있어요. 언더플로우. 그래서 언더플로우는 뭐냐면은 요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나타낼 수 있는 제일 작은 값인데 그거보다 더 작아진 경우예요. 0은 아닌데 얘보다 더 작은 거예요. 그러면 언더플로우가 일어났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정수에서는 오버플로우가 일어나면은 내가 원래 기대했던 값하고는 전혀 엉뚱한 값이 되죠. 양수가 음수로 바뀌어요. 근데 여기서는 언더플로우가 일어나면 이 값이 뭐가 될까? x가 언더플로우가 일어나면 0이 돼요. 0이 되고 얘는 맥스 밸류에다 100을 곱하니까 오버플로우가 났죠. 그럼 얘는 엉뚱한 값이 되는 게 아니라 무슨 값이 돼요? 인피니티 값이 돼요. 포지티브 인피니티 값이 돼요. 그러니까 오버플로우가 일어나도 전혀 엉뚱한 값을 갖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 있는 값을 가져요. 부동소수에서는. 그 다음에 부동소수에서는 0 나누기가 돼요. 그 정수에서는 10 나누기 0 하면 이거 예외 발생돼요. 0 나누겠다고. 근데 이거 하면은 이거는 뭐가 될까? 수학에서 아주 작은 수를 어떤 수를 나눴어. 매우 작은 수를. 그러면 무한대가 돼. 무한대가 됩니다. 이거는 무한대예요. 부동소수에서 0 나누기는 네거티브 인피니티 아니면 포지티브 인피니티가 되는데 이런 값이 있어요. NaN. 숫자가 아니라는 거. 저건 언제 가능할까? 언제만 가능하냐면 이런 경우. 0을 0으로 나누는 경우. 그거는 존재하지 않는 수가 돼요. 근데 0을 어떤 수를 나눠버리면 부동소수에서는 무한대가 돼요. 이 수가 양수면 양의 무한대가 되고 음수이면은 음의 무한대가 됩니다. 그래서 부동소수에서의 연산과 또
정수에서 연산이 많이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사용하셔야 되고요. 다 설명드린 것 같고, 플로트는 이제 4바이트니까 더 정확도가 떨어져요. 그리고 플로트로 쓰고 싶으면 이제 이렇게 F를 붙이면 플로트로 해석이 됩니다. 이게 에러입니다. 왜냐하면은 25.6은 더블로 해석돼요. 더블을 플로트에 대입하는 건 에러예요. 자바에서는. 더 큰 타입을 작은 타입에 강제 변환 없이 대입하는 건 오류를 줍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나중에 프로그램 하다 보면은 활용할 일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빅 인테저, 빅 데시멀이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얘네는 오버플로우, 언더플로우 뭐 이런 거 하나 걱정 없이 쓸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내부적으로 원시 타입을 가지고 처리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다른 자료 구조를 갖고 처리해요. 그래서 속도는 매우 느리고요. 느린데 이제 오버플로우 같은 거 걱정하지 않고 정확하게 모든 걸 다 계산할 수 있죠. 그리고 자바는 연산자를 재정의할 수 없으니까 이제 얘네들 갖고 어떤 연산을 수행하려면은 이럴 것처럼 다 함수를 이용해서 식을 세워야 되니까 되게 번거롭죠. 번거로워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고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소수에서 문자로 넘어옵시다. 문자의 특징은 뭐라 그랬어요? C++와의 차이점은 그래도 자바는 조금 근래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ASCII 코드를 그 코드 값으로 쓰지 않고 뭘 쓴다? 유니코드를 쓰는 거예요. 유니코드를 쓰니까 기본 크기가 2바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2바이트. 그리고 유니코드가 만들어진 이유는 원래는 영어만 나타냈었는데 컴퓨터로, 이제는 영어권에서만 컴퓨터 쓰는 게 아니라 뭐 다 전 세계에서 쓰니까 모든 세계 언어를 하나의 코드로 나타내고자 만든 게 유니코드예요. 근데 처음에는 유니코드 만들 때 2바이트로 만들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언어를 다 표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됐어요. 2바이트로는 모든 전 세계 언어를 하나의 코드로 표현이 안 돼. 그래서 지금은 유니코드가 최대 4바이트는 아닌데 하여튼 더 커요. 2바이트보다는 크게 표현이 됩니다. 더 많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바에서 기본적인 유니코드의 그 캐릭터의 크기는 2바이트입니다. 2바이트이고, 이 문자 타입을 우리가 쓸 때 코드 값하고 인코딩 요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다 알아요? 코드 값이 뭐고 인코딩이 뭔지. 요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코드 값은 요 A라는 문자가 있으면 이 A에 해당되는 정수 값을 코드 값이라고 그래요. 그럼 A는 ASCII 코드로 65예요. 유니코드에서도 65예요. 그 차이는 없어요. 유니코드 ASCII 코드를 가지고 했을 때 하나는 1바이트고 하나는 2바이트이지만 기본적인 ASCII 코드에 있는 코드 값을 그대로 유니코드 써요. 영문에 대해서는 다 옛날 ASCII 코드에 있는 값들을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65였으면 여기서도 65예요. 그래서 코드 값은 특정한 문자가 있을 때 그 문자를 나타내는 정수값이 코드 값이에요. 그러면 인코딩은 뭐냐? 그 정수값을 저장할 때 저장하는 방법을 인코딩이라고 그래요. 저장하는 방법. 그러니까 텍스트 파일에 우리가 저장을 할 때 65라는 값을 어떻게 저장할 거냐? 1바이트로 저장할 거냐? 2바이트로 저장할 거냐? 4바이트로 저장할 거냐에 따라서
인코딩이 달라요. 뭐 인코딩은 한 종류만 있는 게 여러 종류가 있죠. 보통 제가 쓰는 맥에서는 UTF-8을 주로 써요. UTF-8 인코딩을. 그러니까 UTF-8이라는 인코딩은 이 코드 값을 파일에 저장할 때 어떻게 저장하냐? UTF-8은 바이트 단위로 저장하는 거예요. UTF-16은 2바이트 단위로 저장합니다. UTF-8이 아니라 16이 아니라 32, 걔는 4바이트 단위로 늘 저장하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UTF-8을 이용해서 저장하는 게 좀 더 공간 세이브가 되는 거죠. 왜? 이 코드마다 2바이트보다 더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항상 4바이트, 2바이트로 표현하면은 늘 2바이트씩 차지하니까 더 많이 필요하죠. 근데 1바이트 UTF-8로 저장하면은 2바이트 필요한 2바이트, 3바이트 필요한 3바이트 뭐 이렇게 나타내니까 최적화해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UTF-8을 인코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프로그램 할 때는 인코딩이라는 거를 잘 몰라도 돼요. 잘 우리가 기억 안 해도 되는데 어떨 때 인코딩이 필요하냐면 파일 처리할 때. 왜냐하면 내가 파일에다가 저장할 때 텍스트 파일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UTF-8로 저장했어. 그럼 어떻게 읽어야지 제대로 읽혀요? UTF-8로 읽어야 제대로 읽히는 거예요. 제가 작업한 파일들을 여러분들이 윈도우에서 읽으면 한글이 깨지잖아요. 그 한글이 깨지는 이유가 제가 쓰는 인코딩하고 여러분들이 사용한 인코딩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파일 읽을 때 인코딩을 안 맞춰주면은 파일이 깨지는 거예요. 엉뚱하게 읽으니까. 그래서 그런 파일 처리할 때는 저장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읽어야지만 올바르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자바 18부터는 18부터는 기본적 인코딩을 UTF-8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맥에서는 맥의 기본 인코딩, 윈도우에서는 윈도우의 기본 인코딩을 썼는데 지금은 자바는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인코딩 방식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선호하는 방법으로 이런 그 인코딩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바꾸고 뭔가 처리하면은 자바로 프로그램하게 되면은 저장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저장해? UTF-8로 저장을 해요. 그건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거하고는 다른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인코딩. 그래서 인코딩은 개발하는 프로그램이 외부와 상호작용할 때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고 외부와 상호작용은 안 해. 그냥 프로그램 실행했다 죽였다 끝이야. 그러면 인코딩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파일에 저장하고 나중에 저장된 데이터를 파일에서 읽으려 그러면 인코딩을 알아야 되는 거고 이 파일을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려면 그 사람한테 알려줘야지. 이 파일을 읽으려면 이 인코딩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올바르게 그 파일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문자를 우리가 처리할 때 어떤 친구들 보면은 프로그램 할 때 65, 97 뭐 이런 그 아스키 코드 값을 외워서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더 올바른 방법은 그 코드 값을 직접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이런 거죠. 우리가 문자를 처리할 때 그 등장한 문자들의 빈도수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int frequency new int 26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C가 어떤 문자는 개별 문자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C에서 얘가 다 소문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문자이면 A 문자를 빼줘요. 그러면 이 코드 값의 특징은
A, B 이렇게 연달아 있어요. 또 대문자가 연달아 있고 그 다음에 0이 연달아 있어요. 0, 1 요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요. 다른 거를 우리가 얘가 65다, 얘가 뭐 97이다 이런 거를 외우고 활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거 대신에 뭐 얘가 60, 97인가 이렇게 쓰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혹시 코드 값이 나중에 바뀌면 동작 안 하겠죠.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 그 코드 값 맞게 동작하겠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드 값의 특징만 알고 그걸 활용해서 프로그램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코드 값을 프로그램에 쓰는 거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 한번 봅시다. A 문자에다가 더하기 2 했어요. 그럼 보통 기대되는 게 뭐예요? C죠. C인데 그런데 A에다가 더하기 2 하면은 여기가 덧셈 연산이죠. 그러면 자바에서는 캐릭터를 덧셈 연산에 쓰면은 뭐가 돼요? 인트로 바꿔주는 거예요. 인트로 자동 바꿔줘요. 그럼 이 반은 캐릭터가 아니라 인트가 돼요. 얘는 캐릭터 받았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요 X는 C가 출력되는 게 아니라 정수값이, 코드값이 출력이 되겠고, Y는 B에다 3 더하면 2가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하기라는 거고, 이제 이렇게 여기에 얘가 중요한 거예요. 캐릭터가. 타입 변환이. C 더하기 2를 하면 다음 문자가 되겠죠. 여기 되면 A면 B가 나올 거고, C면 소문자 D가 나올 거고, 3이면 4가 나와요. 그러면 요거를 보면 요 두 개 중에 어디로 갈까요? 캐릭터 더하기 캐릭터야. 그럼 결과값은 정수예요. 그렇죠? 정수니까 1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로 가겠죠. 얘는 요걸 출력하게 돼요. foo int. 그래서 아까도 요거 할 때 c-a하고 int 요거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c-a 문자 타입을 어차피 처리하면 그 결과는 자바에서는 자동 뭐가 돼? int가 돼요. 다시 얘를 캐릭터일 것 같아서 int로 바꿔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하면 되겠고, 요 캐릭터라는 래퍼 클래스에 보면은 요런 이제 우리 보통 그 영문자 처리할 때 이제 많이 필요한 거, 소문자인지 뭐 대문자인지 여기 빠져 있는 게 있네. 뭐 이지 스페이스인지 뭐 공백 문자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싶을 때 여기 있는 메소드들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타입입니다. 불리언 타입은 true 아니면 false 두 가지 값만 가질 수 있는 거고, 요것만 좀 보시면은 이렇게 프로그램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초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셔야 돼. 이거는 불리언 변수 자체가 true인지 false인지 보려면 그 변수만 쓰면 돼요. 그럼 이 플래그가 true면 이 조건식이 true가 되는 거고, 이 플래그가 false면 이 조건식은 거짓이 돼요. 얘는 이 값을 갖고 와서 또다시 그것과 얘를 한 번 더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는 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 하시면 이거는 되게 초보 가는 프로그램이고, 이렇게 프로그램 하셔야 되겠고, 이것도 또 보면 많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얘도 보면은 얘가 참이면 참을 리턴하고 얘가 거짓이면 거짓을 리턴해요. 그럼 얘는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 결과 값을 반환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게 기본적인 불리한 변수 갖고 아니면 불 결과를 갖고 우리가 프로그램할 때 쓰는 건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 문제는 어디였어? 얘 문제는 뭐냐? 음수일 때 동작 안 해요. 자바에서는 요 형태는 음수일 때 동작 안 합니다. 여기 문제는 음수일 때 동작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불량 갖고 복잡한 식을 세울 때 O와 AND XOR 이렇게 요 개념을 다 알죠? 그렇죠? O와 AND XOR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타입 변환 얘기하려면 길어지니까 타입 변환 얘기는 이제 다음 목요일 날 이어서 하겠습니다. 얘를 제가 말이 많아가지고 별거 없는 내용인데 이제 오래 좀 걸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